우연히 알게 된 남편과 비서의 불륜. 30년 동안 희생하며 지킨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살림만 한다고 우습게 본 거죠. 이제 그년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최정희 55세. 그녀는 오늘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정성스럽게 담아낸 나물 반찬들, 하얀 쌀밥까지 완벽한 저녁 상차림이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화면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정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식탁 위의 음식들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짧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집에서 먹고 가는 거 아니었어? 회식 있어. 늦을 거야. 민수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정희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종료. 17초. 겨우 17초의 대화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갈비찜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반질반질하던 양념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맞은편 의자. 30년을 함께 밥을 먹던 그 자리가 오늘도 비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민수는 자주 늦었습니다. 회식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장이니까, 바쁜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진 것이, 말투가 퉁명스러워진 것이, 손길이 사라진 것이, 정희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을 맞았습니다. 늦었네. 고생했어. 배고프지? 밥 데워줄까? 민수는 대답 없이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됐어. 먹고 왔어. 짧게 내뱉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현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벗어진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옷장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핑크색 카드.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호텔 마이너스 VIP 라운지 이용권. 호텔?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언제 호텔에 갔을까? 회식이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식 후에 거래처 사람들과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희는 코트 주머니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호텔 스위트룸 1박 68만 원. 정희의 손에서 영수증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스위트룸 1박?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식? 거래처? 그럼 왜 호텔 객실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민수는 지방 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었습니다. 정희는 걱정하며 도시락까지 싸줬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정희는 주머니를 계속 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 여자 필체였습니다. 민수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기도 오빠 닮아서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사랑해요. 소미가. 편지가 정희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휘청. 정희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희는 20대 중반에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민수는 작은 회사의 평사원이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믿었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희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꺾어서 투자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정희는 시댁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렸습니다. 민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정희 덕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정희는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수진, 아들 준호. 정희는 육아와 살림을 혼자 해냈습니다. 민수는 바빴으니까.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습니다. 며느리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정희는 참았습니다. 시댁 제사도, 명절 준비도, 병원 간호도 모두 정희 몫이었습니다. 허리는 휘고 무릎은 망가졌지만 정희는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니까.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수입차도 샀습니다. 정희는 기뻤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 정희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진 것이, 정희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 이 영수증, 이 모든 것이,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요? 정희는 떨어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아기, 사랑해요. 글자 하나하나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정희는 편지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 30년 헌신의 대가가 배신이라니.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소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소미. 박소미. 정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회사의 비서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예쁘고 날씬한 여자. 정희는 몇 번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미는 정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었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밝게 웃으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다니. 정희의 손이 편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펼쳤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수의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안주머니까지.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가방. 정희는 민수가 현관에 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그런 것들. 정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정희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예금주 이름은 박소미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금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매달 혹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강민수, 정희의 남편이었습니다. 정희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정희의 입에서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2억? 남편이 저 여자에게 2억이나 넣어준 거예요? 정희는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매수인은 박소미. 대금은 5억 원. 정희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앉아야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억짜리 오피스텔, 2억짜리 통장, 호텔, 그리고 아기. 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편히 자고 있을 남편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민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편지와 영수증만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55세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늙은 여자. 하지만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저녁 6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협력사 대표들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로서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은 다른 이유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일까? 어젯밤 발견한 그 편지, 그 통장, 그 부동산 계약서, 그것들이 진짜였을까? 정희는 헷갈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당당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제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정희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민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수의 손이, 아니, 어쩌면 정희의 손이 차가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부 하객들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감동적인 말들이, 저 뜨거운 박수들이, 저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했다는 것을, 2억이 넘는 돈을 퍼줬다는 것을, 5억짜리 집까지 사줬다는 것을. 정희는 웃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정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정희와 민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수는 다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러 갔습니다. 정희는 구석의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사모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하얀 피부, 큰 눈, 날씬한 몸매. 박소미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소미 씨. 소미는 환하게 웃으며 정희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 사모님 옷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그 미소는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가 얼마나 독한지를. 고마워요. 정희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소미는 정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사모님, 오늘 회사 20주년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시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함께 읽어낸 거잖아요. 정희는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큰 눈, 저 하얀 얼굴, 저 붉은 입술. 정희는 자신과 소미를 비교했습니다. 소미는 32세, 정희는 55세. 소미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늙고 주름졌습니다. 네, 오래됐네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5년 일했는데 정말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맨날 느껴요.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저 사장님 정말 존경해요. 존경? 그 단어가 정희의 귀를 찔렀습니다. 존경?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잖아요. 정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미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요. 정희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까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소미는 정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셀카 각도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소미는 사진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와, 잘 나왔다. 사모님 정말 예쁘세요. 저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아, 괜찮아요. 정희는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미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교묘하고 비밀스럽고 승리한 듯한 미소. 사모님, 저기 사장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 먼저 갈게요. 소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소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씬한 몸매, 흔들리는 긴 머리, 높은 하이힐을 신은 다리, 젊음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중년 여성의 몸, 아이 둘을 낳고 30년을 살림하며 망가진 몸, 탄력 없는 피부, 굵어진 팔뚝, 늘어진 배. 정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멋있었어. 정희는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소미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복도 모퉁이로 다가갔습니다.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민수와 소미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둘이서만. 민수는 소미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민수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고생했어, 소미야.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희에게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소미가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나저나 오빠 아까 연설 때 아내분 칭찬하시는 거 보고 저 진짜 질투났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알잖아. 형식적. 그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빠가 저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애교 섞여 들렸습니다. 그러지 뭐.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민수가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건강하지? 아기. 그 단어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 다음 주에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오빠도 같이 가줘야 해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갈게. 약속해.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이 다 번졌습니다. 마스카라가 흘러내려 눈밑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립스틱은 지워졌습니다. 정희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비참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늙고 못생기고 버림받은 여자. 왜?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30년을 바쳤는데, 젊음을 다 바쳤는데, 꿈을 포기했는데, 자존심을 버렸는데, 왜 이런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희는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번진 화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장을 고쳤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립스틱 하나하나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눈. 이제 그 눈에는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희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파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와 행복은 거짓이었습니다. 정희만 알고 있는 거짓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샴페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혼? 하지만 이혼하면 정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산의 절반? 위자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그리고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순진한 척하고 있는 여자를.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두고 보자.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배웠는지 보여줄게. 파티는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민수의 말은 무심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쳐가는 불빛들, 지나가는 사람들, 멀어지는 건물들.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조용히, 천천히, 복수의 계획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일 좀 봐야 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 청구 방법, 불륜 증거 수집, 재산 은닉 조사.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소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정희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던 것 하나하나 다 돌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민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밥 먹고 가.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신경 쓰지 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밥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다 먹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있어.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창문으로 민수의 차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색 수입차가 천천히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서류함, 컴퓨터, 책장. 모든 것이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방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첫 번째 서랍, 펜, 클립, 메모지. 별것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명함들. 거래처 사람들의 명함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박소미라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직함은 비서실장. 정희는 그 명함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를 뒤졌습니다. 펜꽂이 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꺼내서 펼쳤습니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차량 구매 계약서, 대출 서류. 그중 하나가 정희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매수인은 박소미. 매매가는 5억 원. 계약일은 6개월 전. 정희는 서류를 펼쳐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차량 구매 계약서, 수입차, 가격은 1억 2천만 원. 소유자는 박소미. 정희는 이것도 사진 찍었습니다. 대출 서류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0억 원.
용도는 사업 확장. 하지만 정희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사업에 쓴 걸까? 정희는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컴퓨터였습니다. 정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쓸만한 비밀번호. 생일? 아니. 결혼기념일? 아니. 회사 설립일? 아니. 정희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했습니다. 소미의 생일. 1993년 3월 15일. 0315. 띵.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소미의 생일이라니.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문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 계약서들, 회계장부들, 그 중에 개인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문서, 기타.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 소미 혼자 있는 사진. 민수와 소미가 함께 있는 사진. 둘이 여행 간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정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모든 것을 봤습니다. 한 사진에서 정희는 멈췄습니다. 소미가 배를 만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약간 볼록했습니다. 임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4개월. 정희는 사진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7개월? 정희는 계산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2개월 후. 정희는 모든 사진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하지만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복사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문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엑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출 내역, 송금 기록, 계좌 정보. 지출 내역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의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미에게 준 돈, 소미를 위해 쓴 돈. 매달 500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명품 가방, 보석, 옷, 여행비. 정희는 계산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될까?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7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수가 5년 동안 소미에게 쓴 돈이 7억이 넘었습니다. 오피스텔 5억, 차 1억을 더하면 13억. 그리고 통장에 있는 2억까지 합치면 15억. 정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5억.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딸의 유학비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희 자신의 노후 자금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소미에게 갔습니다. 정희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USB. 하지만 그 안에는 15억짜리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 수십 개의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상위 5개를 선택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 정희는 또 다른 검색을 했습니다. GPS 추적기. 여러 제품이 나왔습니다. 작고 강력한 추적기들. 정희는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내일 배송.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형 녹음기. 펜 모양의 녹음기였습니다. 정희는 그것도 주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수진, 딸이었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란, 정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 혜란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혜란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혜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란아,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올래? 혜란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응, 30분 후에 갈게.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혜란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 가방에 USB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혜란의 집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같은 강남구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정희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혜란은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혜란은 전직 회계사였습니다. 숫자에 밝았습니다. 법에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혜란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혜란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습니다. 혜란이 서 있었습니다. 60세, 정희보다 5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희야, 들어와. 혜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란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국화차야. 정희는 차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혜란이 정희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혜란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아. 민수가 바람을 피워. 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민수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것, 통장을 발견한 것, 오피스텔 계약서, 소미의 임신, 15억이 넘는 돈. 혜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심각한데? 나도 알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 혜란아. 혜란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뭘 도와주면 돼? 혜란이 물었습니다. 재산 추적 좀 도와줘. 민수가 회사 돈도 빼돌렸을 것 같아. 내가 찾은 건 빙산의 일각일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혜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USB 가져왔어? 정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혜란에게 건넸습니다. 혜란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정희야, 이거 정말 엄청난데? 얼마나? 정희가 물었습니다. 15억은 내가 찾은 거고, 이 회계장부를 보면 혜란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민수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혜란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야?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30억은 넘을 것 같아. 혜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억? 15억에 30억을 더하면 45억? 이건 횡령이야. 명백한 횡령. 혜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거 증거 확보 잘해야 해. 이거면 민수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정희는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장. 그 단어가 정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도와줄 거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혜란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알아. 이제 내가 받을 차례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혜란의 집에서 나온 정희는 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30억? 회사 돈 횡령.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수진을 찾았습니다. 딸, 28세, 변호사. 정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을, 첩에게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을.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수지는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존경했습니다. 딸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민수가 학비를 대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였습니다. 법을 알았습니다. 정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시간 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수진이 즉시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엄마가 내 사무실 근처 카페로 갈게. 30분 후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법무법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분 후 정희는 법무법인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정희의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정희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안 좋아 보여.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딸의 얼굴,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 엄마, 무슨 일이야? 말해봐.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너 충격받을 거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엄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엄마는 안 아파.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빠. 그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어?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력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수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두 번째 장, 편지였습니다. 민수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기도. 수진은 글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장, 통장 사본. 예금주 박소미. 잔액 2억 3천만 원. 입금자는 모두 강민수. 네 번째 장, 부동산 계약서. 5억짜리 오피스텔. 매수인 박소미. 다섯 번째 장, 차량 구매 계약서. 1억 2천만 원짜리 수입차. 소유자 박소미. 수진은 서류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수진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직접 찾은 거야. 아빠 서재에서. 수진은 다시 서류를 보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정희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게 아빠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정희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겨우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소미가 누구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비서야. 32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2살. 나보다 4살밖에 안 많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적으로. 엄마, 이거 외에 다른 증거 더 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USB에 다 담아놨어. 5년치 지출 내역, 송금 기록, 사진들. 그리고 수진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란 이모가 분석해봤는데 아빠가 회사 돈도 빼돌렸대. 30억 정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 횡령? 응.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심각해. 단순 불륜이 아니야. 횡령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정희가 물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야.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변호사로서의 냉정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분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응.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을 참으며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게 해줄게. 수진아, 미안해. 내 아빠인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잘못한 건 아빠야. 엄마는 30년 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잖아. 이제 엄마가 당당하게 받을 차례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USB 나한테 줘. 내가 면밀히 분석해 볼게. 그리고 우리 법무법인에 가사 전문 변호사가 있어. 그분한테 상담받자. 지금?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빠를수록 좋아.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재산 더 빼돌릴 수도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금부터 중요한 거 알려줄게.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에서 절대 티내면 안 돼. 아빠가 눈치채면 증거 다 없앨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아빠 통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 공동명의 재산 있으면 리스트 작성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모든 거.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적이거나 협박한 적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냥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고 그것도 정서적 학대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 기록해둬.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정희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박소미 그 여자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도 같이 처리해야 해. 배상 청구 가능해. 배상?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신적 피해 배상. 위자료도 아빠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소미, 그 젊고 예쁜 여자. 정희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 정희의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 수진아,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수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박소미 임신이 거짓일 수도 있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임신으로 아빠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은 것 같아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거 확인할 방법이 있어. 박소미 병원 기록 조회할 수 있어. 불법이긴 한데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정희가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립 탐정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가능해. 물론 돈은 좀 들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 확인해줘.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구석 자리의 모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오빠는 알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얘기 안 했어. 오빠한테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아들 준호, 아직 어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아빠 편이었습니다. 아빠를 따랐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생각대로 해.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1시간 후에 미팅이 있어서 지금 사무실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가봐.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고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많이 힘들지? 정희는 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어. 조금만 참아. 우리가 꼭 이길 거야. 엄마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거 다 받게 해줄게. 수진이 정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때였습니다. 수진이 몸을 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USB 분석해보고 연락드릴게. 알았어. 조심히 가.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보통 7시에 퇴근했습니다. 아니, 요즘은 더 늦었습니다. 9시, 10시. 소미를 만나러 가는 거였겠죠. 정희는 가게 주인에게 아메리카노를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불륜 위자료 계산법 횡령죄 처벌 재산 분할 비율 이혼 소송 절차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가능하다는 것. 횡령은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것. 재산 분할은 기본 50%이지만 유책 배우자는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정희는 계산했습니다. 민수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집, 차, 예금, 주식, 회사 지분. 대략 100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50억. 거기에 위자료 2억. 그리고 소미에게도 위자료 청구. 1억 정도? 총 53억.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30년의 대가. 53억. 충분할까요? 아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회사였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0층부터 15층까지가 민수의 회사였습니다. 정희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빌딩 로비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올까? 민수일까? 소미일까? 6시 30분. 소미가 나왔습니다.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소미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희도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들키지 않게 소미는 차에 탔습니다. 하얀색 수입차, 1억 2천만 원짜리 차, 민수가 사준 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도 차에 탔습니다.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눈치채지 못하게 소미의 차는 강남을 빠져나갔습니다.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아파트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소미가 어디 사는지. 정희는 아파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였습니다.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올지 몰라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안 올 거라는 것을. 9시가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늦을 거야. 정희는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회식? 또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은 표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뒤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USB를 분석했습니다. 헤라는 회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탐정은 소미를 미행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탐정한테 연락 왔어.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래?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 증거가 있대. 수진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어디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올래? 탐정도 여기로 오기로 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 정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아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수진의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40대 중반, 사립탐정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낡은 점퍼,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가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변호사님한테 부탁받고 일주일 동안 박소미 씨를 미행했습니다. 정희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첫 페이지, 소미의 일주일 동거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만난 사람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미 씨는 매일 오전 9시에 회사 출근합니다. 퇴근은 오후 6시 30분. 퇴근 후에는 보통 강민수 사장님을 만나거나 혼자 집으로 갑니다.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철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박소미 씨는 저녁 7시에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 갑니다. 피트니스 센터? 정희가 되물었습니다. 네. 고급 필라테스 센터입니다. 김철수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미가 운동복을 입고 센터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소미의 몸매, 날씬했습니다. 배는 평평했습니다. 이상하죠?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라면서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7개월 임신부가 필라테스를 보통은 안 합니다. 위험하니까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철수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사진 속 소미는 필라테스 센터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평평한 배, 임신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이면 배가 많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김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평평한 배, 날씬한 허리. 이게 정말 임신부의 몸일까? 그래서 제가 더 조사했습니다. 김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소미 씨가 다닌 병원들을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정희가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김철수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는 서류를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주요 산부인과 15곳을 조사했습니다. 박소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임신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건도? 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구나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십시오. 김철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쇼핑몰 CCTV 화면이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 소미가 어떤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뭔지 아십니까?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극 소품 가게입니다. 가짜 임신배를 파는 곳이죠. 김철수의 말에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짜 임신배? 정희가 되물었습니다. 네. 연극이나 영화에서 쓰는 그런 거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가짜 배입니다. 배에 차면 진짜 임신한 것처럼 보이죠.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영수증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날 박소미 씨가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입니다. 임신 7개월용 가짜 배. 가격 35만 원. 정희는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배? 그럼 임신이 거짓이라는 건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 목요일 박소미 씨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소미가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약을 샀는지 확인했습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임약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을 막았습니다. 피임약? 네. 임신부가 피임약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김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짜 임신배, 피임약, 병원 기록 없음, 필라테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소미는 임신하지 않았다. 확실합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99% 확신합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100% 확실하려면 소미 씨를 직접 병원 검사에 데려가야겠죠. 하지만 현재 증거들만으로도 거짓 임신일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왜 거짓말을 한 거죠? 돈 때문이겠죠. 김철수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신을 이용해서 강민수 사장님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는 거죠. 아이가 있으면 남자들은 약해집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은 돈을 주게 되죠.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엄청난 증거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사기죄?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거짓 임신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니까. 사기죄 성립해.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더?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소미 씨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정희와 수진은 긴장한 채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소미 씨, 이 사람이 강민수 사장님한테 접근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5년 전 강민수 사장님 회사에 비서로 입사하기 전에 박소미 씨는 다른 회사에도 있었습니다. 역시 중견기업이었죠. 거기서도 비서로 일했습니다.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과도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임신을 주장했습니다. 사장님은 박소미 씨에게 3억을 줬습니다. 그 후 박소미 씨는 퇴사했죠.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박소미 씨는 전문가입니다. 부유한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접근해서 불륜 관계를 만들고 거짓 임신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종의 사기꾼이죠.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그런 여자에게 속은 거였습니다. 아니, 민수만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도 속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남편을 좋아해서 불륜을 저지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이전 회사 사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부인이 알게 됐거든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주고 회사는 거의 망할 뻔했죠. 지금은 겨우 유지하고 있다더군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섬뜩했습니다. 그게 민수의 미래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사장님 부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연락처 알아냈습니다. 김철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분입니다. 김용혜 씨. 지금은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수진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네요. 네. 박소미 씨의 정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사기꾼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소미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증거들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걸로 박소미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박소미한테 준 돈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정희가 물었습니다. 15억 전부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취득한 재산이니까 전부 반환 대상이에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15억. 그 돈이 돌아온다. 그리고 소미는 감옥에 간다.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통쾌한 미소였습니다. 김철수 씨, 정희가 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김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조심하세요. 박소미 씨 같은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해집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김철수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희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예요. 뭘? 정희가 물었습니다. 복수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소미 그 여자한테 지옥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실망, 배신감, 그리고 엄마를 위한 의지. 수진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괜찮아? 아빠 일인데. 엄마. 수진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아빠가 아니에요.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빠예요? 나는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째, 박소미 거짓 임신 폭로. 둘째, 아빠 횡령 증거 확보. 셋째, 이혼 소송 준비. 순서대로 할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동시에 할 거예요. 한 번에 터뜨릴 거예요. 그래야 아빠랑 박소미가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2주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법적 서류, 증거 정리, 증인 확보, 모든 걸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낼 거예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어. 엄마는 2주 동안 뭘 하면 돼?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빠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수진이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주 후면 엄마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준비됐어. 오히려 기대돼. 새로운 인생이. 수지는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정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아침이. 2주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민수에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웃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안심했는지 소미와의 만남이 더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뒤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법적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혼 소송장, 위자료 청구서, 재산 분할 신청서, 사기죄 고소장, 횡령죄 고발장.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혜라는 회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매입 기록, 명예 신탁 흔적, 3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사립탐정 김철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수와 소미의 호텔 출입 CCTV, 둘이 함께 여행 간 사진들, 소미가 다른 남자들과 만난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데이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정희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8시에 거기서 만나요. 프레스티지 호텔 스카이 라운지. 꼭 와주세요. 민수는 문자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특별한 날? 무슨 날이지?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하지만 정희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얀색 원피스. 단정하지만 당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정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그 초라하고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정희는 단단했습니다. 강했습니다. 복수를 앞둔 전사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프레스티지 호텔로 가주세요. 30분 후 정희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희는 예약한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풍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8시 정각.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왔어? 민수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응, 앉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메뉴를 집어들었습니다. 뭘 시킬까? 아무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웨이터를 불러 스테이크 2개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약간 귀찮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민수는 약간 움찔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 민수가 불편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당신 얼굴 오랜만에 제대로 보는 것 같아서.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맨날 보잖아. 보기는 봤지. 하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누군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희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희야, 너 오늘 좀 이상한데? 이상해?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다른 사람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정희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 달라졌어. 2주 동안 많이 달라졌지. 민수는 정희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미였습니다. 박소미가 레스토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들고. 소미는 정희의 손짓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사모님이 여기에? 그리고 왜 자신을 부르는 거지? 하지만 소미는 걸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사모님? 소미가 테이블에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미 씨 왔네요. 앉으세요. 정희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앉으세요, 소미 씨.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소미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민수 맞은편에, 정희 옆에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정희야, 대체 무슨 짓이야?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와 소미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장. 호텔 영수증. 스위트룸 1박. 날짜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개. 그 다음 장. 통장 사본. 예금주 박소미. 잔액 2억 3천만 원. 그 다음 장. 부동산 계약서. 5억짜리 오피스텔. 민수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미도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이네요. 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정희야, 이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정희가 손을 들어 민수를 막았습니다. 다 알아요. 5년 동안의 불륜, 15억 넘게 준 돈, 오피스텔, 차, 통장, 모두 다.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희는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미 씨, 당신 임신은 거짓이죠? 소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연극 소품 가게 영수증이에요. 가짜 임신배. 35만 원. 당신이 한 달 전에 산 거죠. 소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건 피임약 구매 영수증. 당신이 2주 전에 약국에서 산 거죠.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 CCTV. 임신 7개월이라면서 필라테스를 하네요. 배는 왜 이렇게 평평해요? 정희가 사진을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소미의 날씬한 몸매가 찍힌 사진들. 평평한 배. 민수는 소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재미있어요. 정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소미 씨 전력 조에서 5년 전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네요. 사장님이랑 불륜, 거짓 임신, 3억 뜯어내기. 당신 전문가네요. 소미는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앉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소미는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 돈 30억 빼돌린 것도 다 알아요. 어디에 썼는지,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어떤 부동산을 샀는지 모두 다. 민수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놀랍죠? 3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만 하던 멍청한 아내가 이런 걸 다 알아냈다는 게.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얘기 좀.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얘기? 정희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무슨 얘기요?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듣기 싫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참았어요. 30년 동안 당신 뒤에서 받쳐줬어요. 당신이 사업 시작할 때 내 적금 다 깼어요. 당신이 실패했을 때 시댁에 무릎 꿇고 돈 빌렸어요. 당신이 성공할 때까지 나는 아르바이트 3개를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혼자였어요. 시어머니 간병할 때도 혼자였어요. 당신은 바빴잖아요. 사업이 바빴잖아요. 나는 이해했어요. 참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예요? 배신? 불륜? 횡령?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30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혼 소송장이에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 2억. 정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건 재산분할 신청서. 50억. 또 다른 서류. 이건 사기죄 고소장. 박소미 씨 앞으로. 소미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횡령죄 고발장. 당신 앞으로. 민수에게 마지막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서 봐요. 변호사 대동하고 오세요. 아, 참. 내 변호사는 우리 딸 수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이가, 알아? 당연하죠. 딸은 엄마 편이에요. 당신 편이 아니라. 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스테이크 값은 당신이 내세요. 그 정도 돈은 아직 있겠죠? 아니면 소미 씨가 내시든지. 정희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참은 대가 제대로 받을 거예요. 법정에서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30년의 굴욕, 30년의 참음.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가정법원. 정희는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혜란도 함께였습니다. 세 여자는 단단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 이혼, 상속, 양육권.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싸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30년의 삶을 되찾으러 온 사람. 엄마, 긴장돼?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원해.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싶어. 수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면 충분해요. 세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법정,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엄숙했습니다. 정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석이었습니다. 혜라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반대편 피고석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5분. 5분 후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0시 7분.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민수는 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정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소미였습니다. 소미도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소미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소미도 정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시 10분. 기립. 법정 직원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법복, 날카로운 눈빛. 판사는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앉았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그리고 사기죄 및 횡령죄 고소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진술을 듣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네, 판사님. 원고 최정희는 피고 강민수와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5년 전부터 피고이 박소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당하게 피고이에게 이전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떨림 없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 강민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배임죄 및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이 박소미는 거짓으로 임신을 주장하며 피고 강민수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50억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이에게는 별도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수진이 마무리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제출하세요. 수진은 준비한 서류 뭉치를 법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판사는 계속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고 통장 사본을 보고 계약서들을 보고 영수증들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판사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판사님. 피고 강민수는 원고와의 불화로 인해 일시적 실수를 범했을 뿐입니다. 30년간 성실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시적 실수가 5년입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30억 원 횡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또 물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민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강민수 직접 진술하세요. 판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저를 위해 희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박소미를 만났고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명입니다. 수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5년간 불륜을 저지르고 15억을 퍼주고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피고 박소미 임신에 대해 해명하세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임신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수진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 A15를 보시면 피고이가 가짜 임신배를 구매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 A16 피임약 구매 영수증도 있습니다. 판사는 해당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증거 A17부터 A25까지 피고이가 필라테스 센터를 출입한 CCTV 영상입니다. 임신 7개월이라는 시기에도 격렬한 운동을 했습니다. 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소미가 필라테스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평한 배, 날씬한 허리, 또한 증거 A26 산부인과 15곳을 조사한 결과 피고이의 임신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소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박소미,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거짓 임신을 주장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판사님.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의 박소미는 5년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장과 불륜, 거짓 임신, 금전 취득, 전과가 있는 상습범입니다. 판사는 그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고의의 전 피해자 김영희 씨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김영희였습니다. 김영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박소미는 제 전 남편의 회사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소미는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남편은 믿었습니다. 3억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박소미는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김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가 거의 망했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모든 게 박소미 때문이었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소미가 또 다른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 저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 김영희가 소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김영희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물러가도 됩니다. 김영희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희 옆을 지나가며 잠시 멈췄습니다.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이길 겁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강민수의 불륜 및 횡령, 피고 박소미의 사기, 모두 명백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 인용합니다. 원고 최정희와 피고 강민수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재산분할 원고 청구대로 50억 원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시오. 판사가 계속 선고했습니다. 탕,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위자료, 피고 강민수는 원고에게 2억 원 지급. 피고 박소미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 판사가 말했습니다. 탕, 그리고 피고 박소미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 강민수 횡령죄로 징역 4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탕, 마지막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소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징역? 집행유예라도 정가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징역 4년.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30억이나 횡령했대. 저 여자 거짓 임신이래. 완전 사기꾼이네. 정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수진이 정의를 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수진이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혜란도 다가왔습니다. 정의를 안았습니다. 정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세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편에서는 민수가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횡령범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민수는 끌려가면서 정의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 눈을 외면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소미도 변호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울면서 법정이 텅 비었습니다. 정의와 수진, 혜란만 남았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정의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30년의 참음이 끝났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 거야. 진짜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수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멋있어요, 엄마. 세 여자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 속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